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거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뭘 도입했었냐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 컨테이너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라는 개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코드를 분리를 해서 각각의 역할별로 우리가 클래스를 분리하는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이라는 건 뭐다? M은 모델을 말하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고, 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면이에요, 화면. 근데 우리는 지금 화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죠? 화면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콘솔 창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내용물들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거는 이제 컨트롤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이 뭐다? 자, 여기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효성 검사입니다. 유효성 검사. 물론 이제 유효성 검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는지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컨트롤러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정도만 컨트롤러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가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데 그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상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는 컨트롤러의 몫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모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아이디 입력됐는지, 그 입력이 되었는지 입력이 되지 않았는지, 게시글을 입력했는지 입력하지 않았는지, 뭐 그런 여부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가져왔다 하면 이제 빠꾸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은행으로 따지면 은행에서 여러분들 이제 은행 직원들, 은행에 앉아있는 직원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앱이죠. 그죠? 앱. 그럼 얘가 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앱이 고객에 의해서 어떤 특정 요청을 받겠죠. 참고로 이 앱이라는 것도 역할이 뭐냐면 이 녀석도 이제 이런 걸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디스패처 서블릿. 서블릿.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어떤 요청을 받는 역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아티클 라이트라든지 뭐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요청을 그냥 예를 들어서 앱이 받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앱이라는 녀석은 각각의 이제 컨트롤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아티클 컨트롤러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뭐 여러분들이 각각의 역할별로 웹사이트의 기능별로 컨트롤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티클이면 아티클 컨트롤러, 만약에 회원 관련된 거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얘는 아티클, 그 다음에 얘는 멤버. 그러면 이 앱이라는 녀석이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얘가 뭐 한다? 아티클에 대해 토스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이 멤버와 관련된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멤버한테 토스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뭐다? 얘는 이제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제 어떤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나서 그걸 이제 유효성 검사, 뭐 제대로 갖고 왔는지 갖고 오지 않았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은행 창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각각 이제 앉아 있잖아요. 뭐 예금 업무 보는 사람, 뭐 대출 업무 보는 사람, 뭐 등등,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은행 입구에 누가 앉아 있냐면 그 뭐 청원경찰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금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대출 업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앱까지만 가면 안 되고 그 앱에서 그 요청에 따라서 컨트롤러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았고 얘가 유효성 검사를 처리했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 한다? 그거를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승인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 고객한테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줄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누구다? 바로 서비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이제 뒤편에 좀 이제 높으신 분들 앉아있죠. 뭐 과장급 직원들. 그래서 그 과장급 직원들이 바로 뭐다? 서비스예요. 그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관련된 아티클만 다루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도 마찬가지로 멤버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도 보면 이제 뭐 부장님, 그 다음에 뭐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장님도 그냥 부장님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마케팅 부서면 마케팅 부서 부장님이 따로 있을 거고 뭐 개발 부서면 개발 부서 부장님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말 그대로 승인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서비스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티클과 관련된 거는 뭐 아티클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한테 이제 권한을 확인을 하는 거고, 멤버는 이제 멤버 관련된 서비스한테 이제 권한을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서비스한테 요청을 받으면 서비스는 누구한테 토스를 한다? 서비스는 그 데이터를 얘가 가져와봐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창고지기라는 게 있어요. 창고지기. 그 창고지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리포지터리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지터리 뭐 이런 식으로. 얘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통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한 쿼리가 여기 있어요. 쿼리. 그러면 리포지터리가 그 해당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아이디 찾아줘 라고 한다고 하면 로그인 아이디를 여러분이 입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서 데이터 들어왔네. 그럼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들어왔습니다 라고 서비스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서비스가 그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것들을 리포지터리한테 야 가져와봐 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로그인 아이디 찾는 쿼리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뭐 셀렉트, 그 다음에 뭐 from, 멤버가 있다고 하면 멤버 웨어, 로그인 뭐 아이디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저 1 이런 쿼리가 어디에서 날아가냐면 바로 리포지터리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리포지터리에서 날아가면 그 리포지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소통하고 있는 게 MySQL, MariaDB랑 이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창고예요, 창고. 그러면 그 쿼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리포지터리가 그 쿼리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한테 가서 야 이거 좀 달라고 하네, 그것 좀 줘봐 라고 하면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쿼리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그 없음에 대한 데이터를 반환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 그러면 있으면 그 결과를 계속 어떻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내주고 얘도 리포지터리도 그 결과를 여기다 보내주고 결국에는 서비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과한 다음에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토스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이제 화면을 통해서 뷰라고 하죠. 뷰를 통해서 뭐 한다?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요걸 컨트롤러의 그거를 내용물을 뷰한테 보여주면 그 뷰에 적혀져 있는 내용물들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는 그런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뭐다? 요게 MVC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드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MVC 구조를 왜 도입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MVC 구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왜 진작 분리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사전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대부분의 MVC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고, 요즘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긴 하는데 제일 기본이 MVC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도입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도입한 거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의 역할은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계속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뭐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또 멤버의 요청 들어오면 멤버 컨트롤러 객체 이런 식으로 매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청마다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뭐다? 메모리 낭비다. 요청마다 객체를 생성.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도입해서 객체 생성을 누구한테 맡긴다?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 생성을 이 녀석한테 맡기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되자마자 컨테이너는 스태틱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틱 같은 경우는 언제 실행된다 했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언제 실행되죠?
얘는 프로그램 실행되자마자 무조건 얘부터 로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스태틱 메서드는 얘네들부터 이제 먼저 로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어디에? 메모리상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되자마자 객체가 한 번에 따다다닥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테이너에 의해서 생성된 컨트롤러 객체를 우리가 그냥 공유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유해주기만.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싱글톤 패턴이라고 합니다. 싱글톤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한테 그 일들을 맡겨서 한 번에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톤 디자인 패턴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면 나는 뭐 싱글톤이야. 자, 보면 여기 이렇게 뭐 뷰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좀 더 객체 생성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도입을 한 거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할별로 분리를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ySQL util이라는 것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이제 DB 정보만 적어주고, 그러니까 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만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했을 때 doAction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여기 이제 로직의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직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요청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doWrite, showlist, doModif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RQ는 일단 넘겨줘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는 RQ를 넘겨주는 이유도 우리가 뭐 유저 아티클 모디파이 한 다음에 뭐 ID 값 가져와야 되고 디테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RQ를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쿼리도 이제는 어떻게 날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SC-SQL이라는 SC-SQL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SQL 어펜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렇게 쓰냐? 아니에요. 안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라는 건 결국에 배울 건데, 스프링부트에서는 JPA라는 것도 있고 쿼리 SDL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쿼리 DSL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쿼리 SDL이었던가 QUERY 쿼리 DSL 쿼리 DS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스프링부트라는 걸 배울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지난번에 했던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